오늘 얘기는 구간장이 이제 도원결이 하는 부분인데요. 유비가 어떻게 해서 이 역사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위나라가 220년부터 265년까지 5대 45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나라를 이었던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265년부터 316년까지 4대 51년을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96년을 했죠. 그런 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상대되는 오나라는 229년부터 280년까지 4대 51년을 했어요. 근데 촉한이라고 하는 총나라는 221년부터 263년까지 2대 42년을 한 나라거든요. 근데 나라로 치면 가장 작은 나라고, 작게 왕조가 유지됐던 나라고, 그리고 국가 시스템 자체가 있었어요. 총나라는. 위나라랑 오나라는 국가 시스템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그래서 사관이 기록을 정리하기도 해요. 진수의 삼국지를 보면 총나라에 대한 기록이 가장 적어요. 사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 총나라 자체는. 그리고 땅으로 쳐도 저 구석대기 당시 중화에서 바라보면 가장 구석에 있던 나라였어요. 유방이 초한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를 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구석탱이에 들어가 있었던 나라예요. 총나라 자체가. 그런데 유비는 어떻게 역사의 선택을 받았을까 하는 거죠. 잠시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 해드린다면, 지금 이제 이동통신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비디오 머그 깐깐남이라고 하는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나온 S24가 미국에서는 공짜래요. 이렇게 저렇게 이 통사에서 할인을 많이 해줘서 우리는 120만 원에서 173만 원까지 받는 핸드폰이 미국에서는 지금 공짜로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그 통신사들은 지금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S24를 공짜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무료로. 그 통신사들이 지금 전쟁을 해서.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통신법 개편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통신법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변하지 않고 있죠.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들한테는 논리가 있어요. 트위치 이번에 나가는 거 저들한테는 논리가 있잖아요. 쟤네들한테는 항상 논리가 있었어요. 그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막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경제의 기본적인 논리는 소비자의 이득이잖아요. 그래 소비자가 많은 걸 쓰죠. 근데 기업 논리에서는 우리가 항상 의리되죠. 그리고 쟤네들은 항상 경쟁력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득을 잃었는데 미국 소비자들은 그 이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트위치 이번에 나가죠. 여기에 논리는 계속 저들한테 줘요. 어떤 사람들이 막 개발을 해서 거기다 논리를 갖다 붙여놔요. 이게 적어도 우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이득이라고 하는 논리보다 논리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저들한테 그것이 끌려가고 있죠. 계속. 이게 논리적인 구조 고 경쟁력이라고 해요. 대기업을 키우는 게. 자, 잠깐 요 얘기 이제 마무리해서도 또 나올 건데요. 삼국지의 유비에게는 한족으로 우선시되는 논리가 있어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에서 보면 그 중국에서나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삼국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이때만큼의 영웅이 나와 있던 시대가 없다. 정말 많은 영웅들이 각양각색의 많은 영웅들이 나왔던 시대를 저 삼국시대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저 시대에 영웅이 많아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중국에서 영웅이 많이 나왔던 시대, 중국에서 많이 나왔던 시대가 일단 신화 시대에 춘추 전국 시대가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 뭐 공자 나오고 맹자 나오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들 나오는 시대 있잖아요. 자, 그때 있어요. 영웅이 정말 나왔던 시대. 그 다음 많이 나왔던 또 나오는 시대가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던 시기예요. 진나라가 통일이 되고 초안 전쟁기 때 그때도 영웅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삼국시대, 지금 말하는 후한 말에 있었던 삼국 영웅, 우리가 삼국지로 읽는 시대예요. 이때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웅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영웅이 많이 나왔던 것 같지가 않아요.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2000년이 넘게 이어지는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한족끼리 싸웠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족 자기들끼리 막 내분으로 싸웠던 쪽이 없어요. 그게 있었던 게 춘추 전국 시대, 그 다음에 진시황제 초안 시대, 그 다음에 삼국 시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민족이랑 한족이 싸웠던 시대예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민족이랑 한족이랑 싸웠던 시대만 계속 있었고, 한족끼리 자기들끼리 천하를 갖기 위해서 막 했던 게 이 앞전에 있었던 춘추 전국 시대랑 그 다음에 한나라 시대랑, 그러니까 초안 전쟁기랑 그 다음에 삼국지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바라보는 그 시대라는 건, 이 중국에서 영웅이 많이 나왔다라는 시대라는 건 이거죠. 그리고 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화라고 봐요. 이 중화가 확대되어 가는 거거든. 이 중화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그 춘추 전국 시대 때도 그렇고 초안 전쟁 때도 그렇고 이 강남이라고 하는 게 이쯤 되거든요. 여기 우리가 송건이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강남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장강이 있고 장강 뒤에거든. 얘네는 요 저기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이 강을 중심으로 봤고, 저 당시에 여기에 있는 나라도 항우의 나라나 송건의 나라는 변방이었던 거예요. 강남이. 걔네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한족끼리 천하를
쟁패했던 이게 삼국지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족의 낭만이라는 거지. 자기들끼리 중문을 놓고 싸우는. 그래서 제가 삼국지, 우리가 말하는 삼국지, 삼국지연이 이건 그러니까 한족의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국지 시대를 봐도 조조는 황간의 그러니까 손주예요. 황간의 손주. 출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조조가 뭐 꽤나 유명했던 뭐 하우시가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조조는 황간의 가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송건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변방인 강남의 쪽이라는 거지. 근데 유비는 이 중에서 본토에 본토. 거기다 또 유시성이잖아. 그러니까 삼국지 시대에 유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건 이런 어떤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저 삼국지 시대가 그 추천을 받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 인물평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동의종 오랑캐인 제가 감히 지들의 영웅, 저 한족의 영웅들 인물평을 감히 하자고 하면 저는 조금 이렇게 보여요. 유비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웠던 황제로 보여요. 그 다음에 조조는 나르시스트에 가까운 황제로 보여요. 그 다음에 송고는 소시오패스에 가깝게 보이는 황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유비, 나르시스트에 가까운 조조,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에 가까웠던 송건. 뒤에 이제 그런 일화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 삼국 황제의 인물평을 이렇게 놔요.